다음은 IC 버튼 어댑터와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3개의 뷰 중에 한 번에 한 뷰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보여지고 있는 뷰를 가리키고 있는 어레이가 M 버튼스입니다. 처음에 버튼스 1C, 즉 리스트 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 컬럼의 수는 1이 되죠. set layou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3가지 뷰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그것을 current 어레이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 set layout에 지정되는 아규먼트 값은 여기 나와 있는 3가지 값 중에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즉 1컬럼일 때는 1C 어레이를, 3컬럼일 때는 3C 어레이를, 그리고 5컬럼스일 때는 5C 어레이를 각각 지정합니다. 이때 컬럼의 수는 1, 3, 5로 해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어레이와 변수가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이들을 액세스할 수 있는 퍼블릭 함수들이 이와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레이의 길이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뷰에 아이콘들이 놓이는 아이템의 총수가 되겠고, 컬럼 카운트는 컬럼의 수가 되겠습니다. 갭 버튼은 어레이상의 위치를 지정하면 그 위치에 있는 버튼을 넘겨주게 되죠. 자, 다음은 각 버튼에 지정된 적외선 코드 값을 파일로 저장했다가 읽어드리는 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어레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컬럼으로 되어 있는 어레이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널이 들어가 있지 않고 종류별로 잘 소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레이 안에 들어가 있는 버튼들 하나하나를 차례차례 0부터 가져온 후에 그것의 타이틀과 코드를 파일에 출력하게 됩니다. 이때 아규먼트로 전달된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 write 함수를 사용하게 되죠. IC 버튼의 타이틀과 코드는 스트링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get 바이트로 그 스트링에 저장되어 있는 캐릭터 어레이 바이트를 가져와서 그것을 write에 전달하여 출력하도록 합니다. 타이틀과 코드는 각각 한 행씩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과 코드를 출력한 후에 new 라인을 추가적으로 더 붙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각 버튼마다 2행씩 나타나게 되죠. 코드는 long 타입의 변수인데 long 클래스의 toHexString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여 16진수 문자열로 바꾸어 준 다음에 그 문자열에 있는 바이트를 가져와서 write 함수에 전달하게 됩니다. 코드를 읽는 것은 쓰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먼저 파일에 저장된 코드를 읽다가 에러가 났을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에러가 났을 때는 원래 코드를 손상되지 않도록 복원해 주어야 하죠. 따라서 각 버튼의 적외선 코드 값을 읽을 때마다 직접 버튼 구조의 값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임시의 어레이에 저장했다가 모든 코드 값을 성공적으로 읽었을 때 이 어레이에 저장된 값을 그제서야 버튼의 구조에다가 반영시키게 되는 것이죠. 각 버튼의 타이틀과 코드를 읽을 때마다 스트링 타입으로 바꿔주면 비교나 정수 타입으로 변환할 때 편리합니다. 임시 코드를 저장하는 코드 어레이는 지정한 것과 지정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1의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즉 -1의 값을 가진 것은 새로운 값으로 지정하지 않은 버튼의 코드입니다. 다음은 파일에서 읽어드린 바이트 값을 저장할 버퍼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트는 read 함수로 읽어드린 바이트의 개수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 바이트 버퍼에서 라인 단위로 끊어서 파싱을 하게 됩니다. 해석을 한다는 의미죠. 따라서 이 바이트 어레이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3개의 인덱스를 사용을 합니다. i는 바이트 어레이에 한 바이트 한 바이트를 짚어나갈 때 사용하고 first는 각 라인의 시작을 의미하게 됩니다. offset은 바이트 어레이에서 파일에서 읽어드린 값을 채워놓기 시작하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지션은 현재 적외선 코드가 익혀지고 있는 버튼의 인덱스가 되겠죠. 포지션과 옵셋은 처음에 모두 0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옵셋이 0인 이유는 바이트 어레이의 0번째, 즉 제일 앞에부터 채워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풋 스트림에 read 함수를 부르게 되면 이때 버퍼의 옵셋부터, 이때 0이었죠. 옵셋부터 1024-옵셋, 이게 0이니까 결국은 1024가 되죠. 1024 바이트씩 읽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리턴되는 값은 실제로 읽혀진 바이트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실제 여기는 1024개씩 읽으라고 했지만 1024개 다 익힐 수도 있고 그보다 작은 수가 읽힐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의미는 한 글자라도 읽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 경우에 이 while 루프 안에서 파싱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바이트를 먼저 옵셋만큼 증가시키죠.
그러면 바이트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바이트 다음 위치를 가리키게 되죠. 안쪽에 for 루프가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i하고 first를 전부 제로로 넣습니다. 즉 바이트 어레이의 맨 처음부터 한자 한자 처리할 것인데, 이 first는 라인이 시작되는 위치죠. 바이트보다 작을 때라고 했지만 바이트는 사실 마지막 거 바로 다음에 위치를 가리킨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것까지 다 처리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i를 0부터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검사항은 i번째 바이트가 new 라인이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한 번에 한 라인씩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먼저 검사하게 되죠. 그래서 new 라인이 아니면 단순히 이제 i를 증가시키고 다음 번째 바이트가 new 라인인지 계속 확인하면서 이 for loop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i번째가 이와 같이 new 라인일 경우에 이 if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타이틀이 null인가 봅니다. 타이틀이 null이라는 것은 현재 버튼에서 타이틀을 아직 안 읽었다는 뜻이죠. 각 버튼에 대한 정보는 이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행에는 타이틀이 들어가고 두 번째 행에 코드가 들어가 있죠. 즉 타이틀이 null이라는 것은 타이틀을 아직 안 읽었다라는 것이고요. 각 버튼에 대한 두 행 중에 아직 첫 번째 행을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타이틀을 읽어야 할 때라는 의미죠. 그러면 먼저 타이틀의 스트링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버퍼를 사용하는데 버퍼 중에 first부터 i-first 개수만큼을 취해서 그걸 스트링 구조로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지금 first는 처음에 0이었죠. 그래서 이 대문자 p를 가리키고 있을 테고 i는 지금 new line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i-first라 그러면 5개죠. 그래서 PAWER 이 5개의 문자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즉 이 첫 번째부터 5개를 사용해서 스트링이라는 구조를 만들어라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power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스트링 구조가 생겨나게 되겠죠. 자, 다음은 지금 읽어드린 타이틀과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버튼들을 차례차례로 그 타이틀과 비교하게 됩니다. 포지션은 처음에 0으로 초기가 되어 있고 파일에서 첫 번째 타이틀을 읽어드렸다면 그것이 첫 번째 버튼의 타이틀과 일치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if 안으로 들어올 테고요. 그때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버튼을 0번째부터 차례차례 다 뒤져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찾았을 때 브레이크에서 나오게 됩니다. 흔히 이 포지션이 전체 길이보다는 작게 되겠죠. 그러나 그 포지션이 리스트의 길이만큼 도달했다는 얘기는 현재 그 리스트에 해당 타이틀을 가진 버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에러 상태죠.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리턴 값을 false로 해서 리턴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if문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원래 포지션 위에 현재 파일에서 읽어드린 타이틀 이름을 가진 버튼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트의 앞부분부터 찾았을 때 그것을 찾을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 포지션 값이 새로운 값을 할당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첫 번째 if문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현재 포지션 값이 방금 파일에서 읽어드린 타이틀과 일치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치 없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 if문에 s를 만났다는 것은 두 행으로 이루어진 한 버튼 정보에서 두 번째 행을 처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역시 두 번째 행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링 구조로 변환시켜준 후에 그것을 코드로 받아놓고 있죠. 그것을 16진수로 파싱해서, 즉 해당 행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16진수 정수로 표현된 문자열이라고 가정한 것이죠. 그때 그 정수 값을 뽑아낸 후에 현재 포지션 위치에 코드로 저장해 놓습니다. 타이틀을 널로 하여 다음번 버튼에서 첫 번째 행을 읽어야 함을 나타내게 되고, 사실 이 포지션 값은 힌트입니다. 만약 입력 파일이 이 모듈에서 자동으로 발생된 것이라 하면은 이 힌트가 항상 적중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쪽에 있는 if문에서 항상 equal 조건이 만족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차례차례 이 코드 어레이가 채워지겠죠. 그러나 만약 수작업에 의해서 이 버튼의 순서가 파일 안에서 바뀌게 된다면 이 안에 있는 코드 내용으로 그 순서를 제대로 맞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 라인에 대한 작업이 끝나면 다음 라인의 첫 번째 위치를 first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i 플러스 1이 되겠죠. 즉 지금 i는 new 라인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의 다음 글자를 이 first가 가리키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번엔 a가 first가 가리키는 문자가 되겠고요. i가 계속 증가해서 이 위치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가 요 아래 else 부분에 의해서
정수로 바뀌어서 저장이 될 테고, 다시 요 위치가 first를 가리키게 될 거고, i가 newline까지 가야 되는데 i가 바이트가 될 때까지 newline을 못 만나게 되면 이 for loop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은 상황이 되죠. i는 계속해서 이 위치에서 증가해서 이 바이트 위치까지 도달하게 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first가 0이고 바이트가 버퍼의 맨 끝까지 도달했다면 라인 길이가 이 버퍼 길이보다 더 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경우는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죠. 그때 에러 메시지를 내보내고 false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버퍼 크기를 충분히 해주어야 하죠. 그렇지 않다면 false가 0보다 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나머지 이 짜투리를 버퍼의 맨 앞으로 옮겨주고 나머지를 이제 다음번 리드 함수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else 구문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i는 처음에 first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트보다 작을 때까지 차례로 이 위치에 하나씩 복사를 해주는 것이죠. 요 인덱스를 보면 i-first가 처음에 0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차례 증가하면서 요 한 글자 한 글자를 채워지게 되는데 이때 이쪽에 i는 요 위치부터 시작을 해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i가 바이트보다 작은 동안만 복사하게 되니까 여기 있는 c까지 복사가 되고 멈추게 되겠죠. offset은 bytes-first가 되니까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input stream의 read 함수를 만나게 되면 이번엔 0부터가 아니라 offset 위치부터 전체 길이에서 offset 위치를 뺀 만큼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짜투리가 복사된 그 다음 위치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파일의 끝까지 도달할 때까지 두 라인씩 읽어가지고 코드를 채우게 되면 여기 있는 어레이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중간에 물론 읽다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두 가지 경우인데요. 이와 같이 인풋 스트림에서 read 할 때 에러가 날 수 있고 long 구조에서 pass long을 수행하다가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이때 exception을 이와 같이 catch 구문을 사용해서 둘 다 캐치하고 각각에 대해서 모두 false를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일 끝까지 다 처리가 되면은 try 구문에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for loop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코드에 들어가 있는 값을 버튼의 코드 필드에다가 복사해서 넣게 되죠. 물론 input 파일에서 코드가 지정이 안 된 버튼에 대해서는 복사하지 않고 스킵합니다. 버튼 구조의 코드 값이 모두 다 저장이 되면 true 값을 리턴하게 되죠.